안녕하세요. 글씨쟁이 켈리올릭입니다. 오늘은 영어 필기체를 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필기체를 예쁘게 쓰는 법에 대한 영상들은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써야지 이쁜 글씨가 된다가 아니고 뭐뭐를 하지 말아야지 기본적으로 이쁜 필기체가 나온다를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멋있다 하는 필기체를 보시면 한 번쯤 따라 써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상하게 글씨는 남이 쓴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바로 내 손끝에 배어있는 글씨 습관, 즉 내 글씨 틀은 그대로 가지고 기교만을 따라서 하기 때문이거든요. 글씨 써놓은 걸 볼 때 우리 눈은 글씨의 기본 틀보다는 멋진 기교에 먼저 눈이 가게끔 돼 있어요. 일종의 착시죠. 글씨 틀은 그냥 덤덤한 기본 골격이라서 화려한 기교에 가려지면 눈에 잘 뜨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기교를 써서 이 글씨체가 이뻐 보이는구나 라고 눈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쁜 글씨체를 쓰시려면 바로 지금부터는 이런 착시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남이 써놓은 걸 보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기본 글씨 틀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잔! 자, 제가 첫 줄에는 A부터 Z까지 이어서 필기체를 자연스럽게 써봤고요. 이 쓰는 과정에 대한 영상은 이전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고 오시면 되시고요.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줄에도 똑같이 필기체를 이어서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무언가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발견하셨나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필기체 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기울기, 각도입니다. 영어 필기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각도가 45도다, 50도다, 55도가 제일 멋있다 말들은 많은데요. 문제는 어떤 각도로 쓰느냐가 아니고요. 하나의 기울기를 내가 선택해서 쓴다면 문장 내내 그 기울기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윗줄과 아랫줄 알파벳 쓰여진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울기에 있어서 윗줄에 필기체가 제대로 써 있는지 제가 줄을 그어 볼게요. 네,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하나도 기울기가 삐뚤어짐 없이 선들이 평행을 이루면서 균일한 기울기로 써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줄에 써놓은 것도 제가 똑같이 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A, B는 기울기가 동일하고요. 근데 C가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곤도 세워져 있어요. 또한 E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H 그리고 K 기둥은 올바른 기울기로 되어 있는데 옆에 몸통 부분은 기울기가 벌어져서 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또한 N도 마찬가지고 R도 왼쪽 부분은 기울기에 맞춰서 쓰여졌지만 오른쪽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벌어진 걸 보실 수 있네요. T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달라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WY 또한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세워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지런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보니까 이 정도로 티가 뻔하게 나는데 누가 이렇게 삐뚤게 쓰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줄을 다시 없애볼게요. 줄 없이 그냥 글씨만 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는 알기가 쉽질 않아요. 세로 기울기 삐뚤어진 게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을 내가 알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든 목적은 필기체를 이쁘게 쓰는 법이 아니라 왜 내 필기체가 그동안 안 이뻤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써놓은 필기체를 직접 보고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를 아는 게 먼저인 거고, 알고 나면 고치는 건 간단하거든요. 고치는 요령, 혼자 연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 이런 기울기 실수가 어떤 식으로 무의식 중에 나오는지 직접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언뜻 보기에는 그럭저럭 멋지게 써진 것 같긴 한데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게 이쁘다,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네요. 자, 그럼 세로 줄을 그어서 기울기가 모두 일정하게 써졌는지 볼게요. 네, A, PP까지는 동일한 기울기로 썼고요. L을 쓰면서 기울기가 변했어요. 곤두 세워졌네요. 그리고 뒤이어오는 E 또한 L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흘림체처럼 보이려고 꼬리도 달아주고 다 했는데 정자체 마냥 기울기가 곤두서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우아한 필기체의 느낌이 나질 않네요. 네, 프라이데이는 F, 아래 앞부분까지는 기울기 동일하게 잘 써졌네요. 하지만 아래 나머지 뒷부분이 벌어지면서 기울기가 틀어졌어요. D, A 잘 써졌고요. 마지막 Y가 기울기가 틀어지면서 곤두 서 있네요. 네, 이번엔 나이트, NIG 기울기 고르게 잘 써졌고요. H에 가서 기둥은 기울기가 잘 써졌는데 몸통 부분이, 마무리 부분이 기울기가 삐뚤어지면서 틀어졌어요. T 또한 기울기가 곤두 세워져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질 않고 있네요. 네, 그럼 이런 기울기에 유의해서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네, 어떠세요? 기울기 한두 개 뭐 다른 것쯤이야 약간의 차이일 것 같았는데 써놓고 보면 전체적인 완성도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파벳 하나하나를 보면 완벽하게 썼어도 이어서 쓰는 중간에 기울기가 습관적으로 삐뚤어지면서 글씨 전체가 이쁘지 않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필기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필기체를 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짜잔! 네,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알파벳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키예요. 바로 글자 높이입니다. 보시면 글자의 기울기는 윗줄과 마찬가지로 아래 거도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굉장히 가지런한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통일감이 없이 왠지 중구난방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잘 썼다는 느낌은 안 드는 필기체입니다. 글씨의 키, 즉 키 높이는 세 가지를 다 보셔야 해요. 첫 번째는 몸통의 높이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기둥, 즉 머리의 높이이고요. 세 번째는 밑으로 내리뻗는 다리의 높이, 다리의 길이예요. 몸통은 몸통끼리 높이가 맞아야 하고요. 머리는 머리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높이, 즉 길이가 서로 맞아야지 전체적으로 예쁜, 완성도가 높은 필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글자의 키들이 일정한지 이번에 가로로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네, 보시면 ABC의 몸통 부위의 키는 일정한데 D가 키가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위가 아니고 밑에 공간이 붕 떠 있으니까 안정감이 없어 보이네요. F도 위로 솟는 머리 부분이 너무 짧고요. 다음에 나오는 H의 기둥과 키 높이가 맞아야 하는데 너무 짧죠. J의 몸통 부분도 I 거와 비교해보면 짧아서 들쑥날쑥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L은 반대로 키가 너무 커요. K와 키 높이가 동일해야 하는데 좀 더 크다 보니까 보기에 이쁘지가 않네요. M 또한 세 개의 언덕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P 아래 다리 길이는 앞에 나온 F나 J와 맞지만 동그란 몸통 부위의 키가 작아서 다른 것들과 균형이 안 맞네요. Q는 반대로 동그란 몸통 부위는 키 높이가 가지런히 딱 맞았는데요. 아래로 뻗은 다리의 길이가 짧아서 P와 비교했을 때 혼자 짧으니까 균형이 깨집니다.
R은 키가 커서 불쑥 올라왔고요. V는 왼쪽 날개는 키 높이가 잘 맞지만 오른쪽 날개는 짧아서 균형이 역시 안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Y는 몸통 부분 키 높이는 맞지만 아래 꼬리의 길이가 뒤에 오는 G의 꼬리와 맞아야 하는데 짧게 써져서 뒤뚱한 느낌이 나네요. 네, 이 키 높이 또한 가로줄을 직접 줄로 그어서 볼 때는 높이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써진 걸 알 수 있지만요. 우리 눈은 자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줄 없이 그냥 글자만 볼 때는 정확히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디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건지 찝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 이런 키 높이의 실수가 어떤 식으로 손에 배서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A 다음에 P자가 가운데, 즉 몸통의 키가 맞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 뒤이어 나오는 두 번째 P, L과 E까지도 첫 번째 P에 맞춰 쓰다 보니까 A와 비교해보면 붕 떠서 높이가 언밸런스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두 번째 프라이데이도 보시면 대문자 F는 멋있게 써졌고요. 근데 이어 나오는 소문자 R이 갑자기 대문자 뒤에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지 크기 조절이 미처 안 돼서 높이가 뒤에 오는 ID, AY에 비하면 혼자 크네요. ID 이쁘게 잘 써졌고요. A자가 몸통의 키가 D와 같아야 하는데 D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D는 윗기둥이 길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작게 써진 것 같고요. A자는 기둥이 짧으니까 원이 더 크게 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 오는 Y자는 양쪽의 기둥 키가 서로 다르네요. 이어서 나이트도 보면 NIG까지는 키높이 가지런하게 맞춰졌고요. H를 보니까 G에 비교했을 때 몸통의 키가 커요. 그리고 T는 세로 기둥은 기울기는 잘 맞춰졌는데 여기 가로선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네요. 앞에 나오는 H자의 몸통의 키와 안 맞으니까 들쑥날쑥해 보이네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기울기도 가지런하게 잘 써졌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써보니 키높이가 제각각이 돼서 영 이쁘지 않은 필기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것도 제가 키높이를 이번엔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필기체를 쓸 때 이 키높이의 통일이 기울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틀린 걸 알아도 실제로 쓰다 보면 머리 따로 손 따로 이미 굳어져 있어서 습관이 어지간히도 안 고쳐져서 애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연습하면서 고치는 요령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중에서 먼저 2가지, 세로 기울기와 가로 키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올리는 강좌 영상이라서 부족한 것도 많고 긴장도 해서 많이 떨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씨쟁이 켈리 올릭이었습니다. 안녕.